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통 아파트가 일자형으로 졌을 때 맨 앞동이 시원하고 제일 비싸고 다음 뒷동은 계속 앞동에 가리거든요. 그러면은 맨 앞동이 좋은 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남향이 제일 좋은 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일자형이던 어쨌든 아파트가 있을 때 맨 끝집이 있고 끝집은 한가지고 조용하고 가운데 이렇게 박힌 집들이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맨 끝집이 있고 그러니까 벽으로 사이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집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또 맨 끝집이 있는데 보통 맨 끝집은 조용하니까 그 나름대로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한 가지씩 질문하면 제가 헷갈리지가 않아서 답변하기가 좋은데 한꺼번에 막 세 가지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다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잊어먹으면 다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파트가 이제 제일 전망이 좋은 아파트가 있고 후면 아파트가 있죠. 그죠? 층층이 가려진 아파트가 있고. 근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파트 조망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앞에 건물이 없고 팍 트이면서 앞에 산이 보인다든가 물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개천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앞이 가림이 없이 팍 트인 집이 일단은 기운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 어떤 그 아파트가 가리었든 건물이 가리었다는 건 장애물이에요. 근데 앞에 가린 게 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산이 있다든가 개천이 있다든가 강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조망권이 좋다는 건 그만큼 광명한 기운이 나한테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풍수적으로도 좋고 조망권으로도 좋고 기운적으로도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외외가 될 수 있냐면 아파트가 경사도에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경사도에 층층이 지어 있는 집이 있어요. 경사도에. 그러면 경사도가 이렇게 30도 이상 심하게 경사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 방파제처럼 건물이 하나, 둘 이렇게 그 기운을 안아주는 식으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앞을 가리는 건 나쁘지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한 층, 두 층 그 기운을 막아주는 식으로 있다면은 그런 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30도 이상 경사도가 있게 되면 기운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빨려 내려가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내 앞에 아파트들이 나보다 낮게끔 그러니까 층수가 나보다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앞에 땅이 낮으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지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는 자연적 낮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 눈 아래로 층층이 가려주는 것은 좋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 기운이 앞으로 쏠림 현상으로 빨려 내려가는데 그 아파트들이 풍수적으로 기운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바람 기운 또 물 기운 빨려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외외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30도 이내, 경사도가 별로 없는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광명하게 조망권이 좋은 쪽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향이나 동향 뭐 이런 집이 있죠. 이 질문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남향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서남향집이나 동향집, 이제 이 정도로 선호하는데
남양집이든 동남양집이든 동양집이든 서남양집이든 요 바운다리는 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남향이든 동남향이든 동향이든 서남향이든 요 사이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구조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서남향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동남향이 더 좋을 때도 있다. 그건 풍수적으로 물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즉, 제 손을 잘 보십시오.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이쪽이 동남향이라고 합시다. 그럼 동남향 쪽을 보고 있는 게 좋아요. 서남향 쪽은 나쁘겠죠. 흘러내려가는 쪽을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갈 때 왼쪽이 동남향이고 오른쪽이 서남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동남향 쪽은 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고, 서남향 쪽은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물이 이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서남향이 더 좋고 동남향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좌향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향, 동남향, 서남향, 동향 이런 좌향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풍수에 따라서 정남이 좋을 수도 있고 동향이 좋을 수도 있고 동남향이 좋을 수도 있고 서남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쪽하고 북쪽은 빠졌죠. 그죠? 근데 서쪽 방향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 서쪽은 피하느냐? 서양집에 살면 태양이 넘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일출의 기운은 좋은데 해가 넘어가는 기운은 나쁩니다. 계속 기운이 침체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집은 절대 서양집에는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산소는 달라요. 우리가 음택, 양택을 논할 때 음택은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양택은 우리가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음택인 경우에는 묘자 유향으로 서양으로 산소를 쓸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어요. 산소는 정서양으로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택인 경우 정서양으로 집을 짓지 않는 게 좋다. 기운이 빨려나가는 작용을 하며 침체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북향집도 많은데 그럼 북향집은 나쁘냐? 이제 북향집도 역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풍수적으로 북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고, 북향집이라도 풍수적으로 잘 어우러진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기를 받고 풍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향집이 아니면 좋겠지만 북향집인 경우 풍수가 잘 받쳐줄 때는 괜찮다. 그러면 서양집인 경우에 풍수가 받쳐줘도 나쁘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죠. 풍수가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어 줄 때는 덜 나쁩니다. 그러나 역시 에너지는 넘어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수적으로 지기가 안정된 지기가 있고 조금 불안정한 지기가 있고, 또 한 집이라도 이 나침반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경험을 한 일인데, 한 집인데 나침반이 거실 다르고 안방 다르고 이렇게 건너방 다르고 이렇게 나침반이 다르게 움직이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지기의 자기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장이 있는데 그 땅 속의 자기장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그 에너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나침판이 항상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기가 안정이 돼 있을 때, 자기장이 없을 때는. 근데 이 땅 바닥에 자기장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는 이렇게 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안방 다르고 거실 다르고 이렇게 건너방 다르고 이렇게 그 나침판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수적으로 가장 1순위로 좋은 집터를 구할 때 터가 자기장이 안정돼 있고 지기가 잘 안정돼 있는 집이 우선 좋고요. 지기가 좋은 집이 1차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풍수적으로 환경 요소가 잘 갖추어질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게 잘 갖추어질 때 두 번째로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입문이 잘 나야 됩니다. 출입문이 잘 나야만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문을 잘 내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장이 이렇게 강한 집은 기운이 좋은 사람, 또 수행자라든가 기운이 좋은 사람이 살 때는 그 자기장을 강하게 받아서 득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운이 나약한 분들은 그 자기장이 강한 집에 살면 그 기운을 감당을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왠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 심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찰, 사찰 이런 데 혼자 가서 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고찰 있죠. 그런 절에 가서 혼자 잠자라고 하면 이렇게 두려워서 못 자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터의 기운이 세서. 그리고 정말 아주 심산유곡의 고찰은 역시 그 나침판을 감지해 보면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터가 세면서 자기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고찰이 아닌데 정말 자기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집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기운을 감당을 못할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질문, 그 그 세 번째 질문이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가해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또 이쪽 가해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어떠냐고 지금 물으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풍수에 따라 다릅니다. 바람이 계곡바람이 친다든가 바람이 풍수적으로 치는 장소면 이쪽 가해에 사는 집들은 나쁩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가해에 사는 사람은 좋고, 이렇게 바람이 계곡바람이 친다든가 풍수적 바람이 치는 장소인 경우 왼쪽이 계곡이 지어서 바람이 치는 장소라면 이쪽 가해는 한적하더라도 나쁩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계곡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치는 장소예요. 오른쪽 계곡이 있어서 바람이 치는 장소인 경우에 역시 이 가해집이 나쁩니다. 그래서 풍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해를 함부로 선호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 아파트 중심부라든가 전면 조망권이 좋은 데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중심부에 안정된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치이는 기운을 무조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풍수를 잘 모르면서 한적한 데를 찾아간다고 가해로 찾아갔는데 이쪽이 바람이 치는 장소이거나 또 오른쪽이 바람이 치는 장소이면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환경이 좋을 때는 가해집으로 한적한 곳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가해집은 대체적으로 바람이 치일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니며 풍수 검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풍수사를 잘 모셔다가 감정 의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액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